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은 주식도 내리고 원화 가치도 내리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는 데다가 또 경기 침체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이런저런 악재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번 장세에 대한 분석과 언제쯤 시장이 반등할지, 투자 전망은 어떨지,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남아있을지 쭉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오르니까 뭐 안 오르는 걸 얘기하는 게 좀 더 쉬울 것도 같은데요. 그 이불소 만들고 섬유 만드는 면화 가격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재기 때문에 리튬이라는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저런 나라 밖 경제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는 코스피가 3,000선이 깨진 후에 어제 좀 반등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강보합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궁금한 거 참 많으실 텐데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틀째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분위기도 뭐 나쁘진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부분은 예.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불안한 국면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각종 변수들이 하나씩 해결될 실마리들이 네.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그 투자 심리 악화는 다소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해결되는 것 같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뭐 때문에 이랬던 거예요? 사실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같이 겹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델타 변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 네, 음. 이 델타 변이가 야기시킨 게 결국 경기를 생각보다 더 회복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이 문제가 되면 또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 위축,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부담까지 동시에 역할을 해준 게 이제 델타 첫 변이 번째 원인. 역할이었었고요. 예. 센터장님, 그 부분에서 네.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됐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도 뭐 나온다는 얘기는 있고 나왔지만 그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고요, 예, 계속.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주가는 오르고, 올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이유로 주가가 내리면,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지난해하고 사실 올해하고 다른 거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백신 여부를 떠나서 델타 변이의 파급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있었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번졌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네. 나름대로 잘 버텼었거든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 공급망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소비지에서 문제가 생겼었지 그렇습니다. 생산지에서는 예.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 델타 변이는 파급력이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전염력이 강하면서 예. 사실 동남아부터 그동안 나름대로 잘 지켜왔던 국가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공급망부터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이 이제 1차적인 원인이 됐고, 예. 두 번째는 경기 부양책에 달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백신도 있고 경기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도 풀고 네. 보조금도 주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9월 6일부로 전 세계 각국이 이제는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부양책을 뺏고 있거나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그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크다는 예. 말씀이군요. 경기에 대해서 정부가 부양을 해주느냐 돈을 뺏느냐가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네.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전보다 망가진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망가졌던 거예요? 라는 설명을, 첫 번째 요인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 이거 지적해 주셨고, 네, 그것도 이제 곧 해결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조짐이 예. 보이니까 예. 좀 주식시장은 반등한다는 말씀이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올해 시장에서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변수입니다. 중국도 한국도 미국도 이 정치 변수가
굉장히 많은 발목을 잡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지수 하락을 야기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내만 이슈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올해 시장에 대해서 경기 피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예.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내구재 소비가 줄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실제 자동차나 반도체는 올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실제 계속 반영해왔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우려가 있었고 주식시장은 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3,300 이상을 올라갔었고 지수가 탄탄했던 거는 그런 내구재 이외의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예컨대 들면 예.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네. 주가가 많이 올라줬었고요. 예. 또 여기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그린 관련주들 친환경. 굉장히 그래서 향후에 성장이 있을 기업들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현대, 기아차가 빠진 부분을 오히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상승을 네. 했는데 예. 최근에 아시겠지만 플랫폼 교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지 규제.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구재 소비가 부진했던 걸 나름대로 방어해줬던 그 방파제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게 그래서 국내 지수가 이제 해외보다 더 많이 빠진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 3.5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시장을 좋게 봤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통화 정책이 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3.5조 달러는 재정 정책으로 넘어오면서 예. 경기가 예년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고 봤던 건데 여전히 지금도 통과가 안 되고 있죠. 불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정치 변수고 잘 아시다시피 정치 변수는 예측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라는 게 단점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식시장 더 빠지겠네요. 나름대로 이것들도 해결이 돼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보다는 이제 나름대로 반환점은 돌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재밌는 부분들이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네. 것도 예. 사실 러시아하고 유럽의 갈등, 미국까지 낀 굉장히 컸었고 사실 푸틴 한마디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독일과 러시아에 갇혀 있는 그 가스관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천연가스 같은 더 급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하다못해는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헝다 사태라든가 전력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꼬집어 보면 전부 다 정치적인 이슈가 더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보면 델타 변이에 따른 후유증도 굉장히 컸는데 여기에 전 세계 각국의 정치 변수들이 사실 굉장히 시장에 옥죄는 역할로 작용했고 알겠습니다. 이런 뭐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들이 더 많이 악화되지 않았나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정치 변수는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 그나마 다 드러나고 또 추가 악재는 맞습니다. 없다는 것 예, 때문에 시장은 원래 먼저 반응하고 또 먼저 네.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시장이 나름대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나오면 일단 최악을 가정하고 먼저 빠집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뭐 해결되는 과정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최악을 가정하고 왔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더 빠지거나 그러기보다는 뭐 현 상황에서 좀 변동성으로 갈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해결이 될 때마다 지수가 이제 조금씩 더 번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도 내렸고 주식 가격이 내리니까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건 그건 이제 공식인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면서 빠져나가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기 좋을 때도 오르지만 요즘 금리 오르는 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이 좀 도드라진 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테이퍼링도 실시를 할 건데 현재 테이퍼링이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매달 1,200억 달러씩 찍어내고 있는 돈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올 연말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 줄이는 방식이 다소 좀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년 7월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으니 예. 아마도 매달 150억 달러 이상씩 빠르게 줄여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러한 점들이 아무래도 만약에 연준이 돈을 안 찍어내면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채권을 사줄 사람들이 줄어들면 예.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금리 많이 줘야 누군가한테 채권을 팔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요인 자체가 채권 금리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됐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연준 발언 또는 이 팬데믹 후유증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현재 공급망과 관련된 이 병목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원자재를 비롯해서 물가가 많이 오를 거니까. 자, 물가는 어허.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연준 같은 경우도 다소 매파적인 성향을 보인 부분들이 네. 사실 최근에 주가 또는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른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여러 악재들 중에 이 금리가 올라가고 연준이 돈 푸는 수도꼭지를 점점 잠그는 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뭐 정치 변수 같은 거는 조금 좀 완화되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정도라서 네. 이런 걸 더하기 빼기를 다 하면 주식시장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예측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실 지난해 많이 올랐었고 올해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반작용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연말로 갈수록 현재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변수 중에서 가장 핵심 변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델타 변이에 따른 공급망의 이런 병목 현상 이게 더 문제. 중요하다고 예.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속되면 지속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경기 회복세가 지연이 될 거고 또 단순 경기 회복세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실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그 쇠사슬처럼 많이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초기 공급망 관련 국가들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베트남 그리고 원자재 관련 국가가 될 거고 예. 마지막 공급망과 관련된 국가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파니까. 네. 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초기에 있었던 공급망 문제가 현재 최종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보시면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의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예.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 또는 현재 있는 방역에 대한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인 점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올 4분기 때는 초기 공급망부터 나름대로 복원이 될 이제 거다. 나름대로 반환점을 돌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식시장은 그걸 반영합니다. 안 좋다라는 걸 반영한 게 아니라 예. 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해소가 되는 거죠.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덜고 동시에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에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이 물류 병목 내지는 코로나로 인한 작업 중단 이런 것에서 회복될 때 그럼 주식 사면 되지 않나 생각하면 이미 늦죠. 늦습니다. 거참 그거.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조금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 1이다. 이제 마이너스 5다. 그럼 마이너스 3이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네. 자, 성장률로 얘기하면 올해가 마이너스 3%인데 내년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서 놓고 보거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여전히 침체라고 보여지지만 예, 예. 주식시장은 여기서 거의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기염을 통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반영을 하지 네. 그렇다게 놓고 본다라면 지금 동남아 국가들에 있던 공급망 현상도 반환점을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이 국가들이 그동안은 확산세가 있었다면 델타 변이로 지금은 이게 이제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처럼 네. 위드 코로나 향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비춰진다면 그게 조만간일 거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물류 쪽에서도 이제 노동자들이 복귀를 할 것이고 광산 쪽에서도 이제 광산 관련 근로자들이 복귀를 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공급망이 천천히 완화되는 모습을 복원이 볼 되면 건데 그런 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는 꾸준히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돈 수도꼭지 잠그고 금리 올리는 건 뭔가 말씀하신 바이러스 문제나 병목이 해결되는 정도로만 된다면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할 악재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팬데믹 이후에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테이퍼링은 사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린 게 사실 전체적인 다른 요인들보다도 금융시장의 어떤 불균형 예. 이런 양극화를 좀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본다라면 이런 어떤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사실 현 시장에서 미국이 매달 1,2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속적으로 풀면
현상에선 시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산 가격의 급등 이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또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둘러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야, 내년에 그러면 현재 뭐 1200억 달러씩 매달 찍는 거니까 그럼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내년에 유동성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그래서 미 국채 금리도 급등할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지만은요. 실제 따져보면 내년에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이 올해 절반 수준입니다. 네. 약 1조 달러. 그러니까 올해는 2조 달러 찍어냈는데 예. 내년엔 1조 달러 정도 찍어내는 계획이 돼 있어요. 미국 정부가 돈 쓸 일이 줄었으니까. 줄었습니다. 이제 예.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미국 정부가 돈을 덜 쓰고 그로 인해서 국채 발행 계획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지금 테이퍼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에 국채 시장은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이런 우려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추가로 급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진행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수도꼭지 잠그는 거는 잠그는 거지만 미국 정부가 물 퍼다 쓰는 양도 줄어들 테니 예, 거기에 대한 균형을 물의 한번 양은 보셨으면 큰 좋겠습니다. 문제는 없을 예. 것이다. 한 가지 더 지금 금리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연준이 내년에 예상과는 다르게 내후년일 줄 알았는데 내년 말에 금리 인상 한 번을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한 이유도 연준의 어떤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느낌이 오는데요. 올해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7%에서 미국 기준입니다. 5.8%로 낮췄죠. 그래서 15% 정도 낮춘 게 역시 델타 변이 효과로 봤는데 예. 내년 전망치는 0.5%포인트 올렸어요. 연준이 그리고 있는 경제시장의 그림은 올해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되면서 예상보다는 더 빠지겠지만 내년엔 생각보다 경기가 더 좋을 거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 변이가 길어지고 예. 그로 인해서 경기가 더 불안한 모습 보이면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못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준이 제시한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예. 왜 저렇게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지도 같이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원자재, 에너지 이런 거 오르는 거는 일부 병목 현상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친환경 투자로만 전 세계가 집중되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석탄, 석유에 대한 투자가 부진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여파라면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의 변수는? 만약에 이제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된다라면 예. 지금보다는 원자재 가격들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도 그린 관련 산업에 대한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보통 표현을 예, 많이 예. 쓰죠. 거기다 최근에 ESG 관련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절대적인 수준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바닥권을 형성할 것 같아요.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재 그렇습니다. 등등 예. 다. 예. 원하자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이 구경제 관련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자재 관련 같은 건 지금 설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예, 점을 예. 감안하면 사실 이 절대적인 수준이 낮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가격이 조금 위에서 형성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낮아지지만 그렇다고 이 낮아지는 수준이 우리가 정말 낮다라는 수준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게 현재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원자재별로도 최근에 그린과 관련해서 많은 필요한 원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부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현 상황에서도 내리지 않고 원자재별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럼 그게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성장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 걱정은 좀 덜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각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궁극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 이거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방안들이 국가마다는 다르지만 첫 번째는 그린을 조금 더 빨리 하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린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박차를 가해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원자력이라든가 수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화하자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린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를 생산을 많이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수준으로 항상 공급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현재 그린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수소로
수소로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방안으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고요. 또 현실적인 가장 큰 대안은 지금 중단하려고 했던 원자력 관련 같은 경우가 예. 조금 더 발전량을 늘리게 되면 그렇죠? 좀 추가적인 건설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원자력이 되게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 맞는 거고 또 유럽 일부 국가 중심으로는 원자력을 통해서 수전에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또 다른 친환경이라고 외치는 국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대안들이 있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내려가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를 하려는 노력들은 예.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건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친환경 흐름에 따른 원자재 급등도 있고 이런저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쳤지만 설명 쭉 들어보니 어느 정도씩은 숙제들을 해결하고 있어서 네.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는 말씀인 듯해요. 네, 뭐 변동성이 있더라도 뭐 일부 한 번 정도 더 밀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빠르게 복원되는 현상이 될 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에 아시겠지만 팬데믹 특히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로 주가가 빠지면 회복세는 느립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예. 점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V자형 반등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점차 회복되는 정도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놓치기 쉬운 나라밖 경제 소식 또는 이미 놓쳐버린 경제 소식들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 소장님 나오면 제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는 이유가 네. 한 주일이 다 지나가서 어 소장님 나오시면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 모양이에요. 어쨌든 예. 기분이 좋으시니까 실없이 저도 웃더라도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면화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놀랍지도 않아요. 뭐 다 오르는데 뭐 면화라고 그럼 굳이 뭐 안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약간 심술도 나는데 그렇죠. 면화 가격은 어느 정도 올랐어요? 이게 미국 면화 선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2011년 9월 기준으로 9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어제 제가 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그 ICE에서 거래되는 미국산 면화 선물 가격 12월물 기준으로 봤는데 파운드당 1달러 10센트대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네. 이게 2주 사이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네. 왜 오른 겁니까? 왜? 뭐 뻔한 이유인데 뭐 수요와 공급이 꼬이니까 그거야 다 어디 모든 데다 그런데 수요는 왜 늘고 그러긴 한데 공급은 왜 줄었냐고요? 이게 면화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정책에서 좀 비롯된 일인데 예. 지난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목화솜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솜이 위구르족의 강제 노역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인권에 대한 부분을 좀 문제 삼은 것도 있고 예. 그 무역 전쟁, 그 미중 갈등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목화솜뿐만 아니라 이걸 가공해서 만든 섬유나 의류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거든요. 그럼 신장산 목화솜을 사용해서 만든 옷은 그 옷도 수입 금지? 그렇죠. 그 솜을 가지고 제3국에 가서 뭐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안 된다. 원산지 자체가 신장산이면 반송이 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예. 그러면 그 원재료의 산지 자체가 신장산이 아니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산 면화를 오히려 중국이 수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공장에서 가공을 해요. 섬유나 뭐 옷으로. 그래서 다시 미국 기업에 수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장산 면화만 아니면 되니까 아니면 되니까. 미국산 면화를 따다가 중국으로 보내고 보내서 중국에서 거기서 옷을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와요? 네. 그럴 왔다 갔다 거면 하는 거죠. 그럴 거면 그냥 미국에서 옷 만들지 싶은데 그래도 중국으로 보냈다가 옷 만드는 게 인건비 같은 거 생각해서 좀 싼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원래 면화, 목화솜이 많이 납니까?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미국 남부 쪽 있죠. 예. 거기에서 많이 나는데 특히 텍사스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산 면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 이 지역들 중에 하필 그 허리케인 피해를 받은 지역들이 일부가 있어서 예. 면화 품질이 그렇게 또 좋지 못한 상황인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면화가 83%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 중국이 미국산 면화를 갑자기 많이 사들이면서 네. 기존에 미국에서 면화를 사들였던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여기도 굉장히 피곤해진 겁니다. 면화를 못 구해서. 네, 파키스탄. 이 파키스탄이 섬유 사업이 전체 제조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예. 그런 나라인데 현지 언론을 보니까 면화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면화를 최대한 수입해서 자국 섬유 산업 수요 충당하고 있다. 이런 파키스탄은.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럼 신장산 면화 여기다 그냥 갖다 쓰죠. 미국이 안 사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거- 파키스탄이 거기도,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장산 면화는 그럼 계속 남아서 쌓여 있겠네요. 뭐 자국에서도 뭐 어느 정도 쓰는 것도 있고요. 어떤 상태인지는 다른 나라 예. 들은 예. 네.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을 많이 만드는 곳인데 아 거기서도 안 갖다 쓰나 봐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실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관계자들이 모여서 실가격 합의를 이루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목화의 양은 마찬가지일 텐데 네. 뭔가 이게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꼬이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면화를 사다가 그럼 옷을 만드는 거면 옷값이 오르겠습니다. 그게 재료니까.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어제 그 미국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가 좀 이런 우려를 누그러뜨려 줬습니다. 리바이스의 경우에는 청바지 하나 생산할 때 전체 비용의 20% 정도가 면화값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회사 측이 이미 우리는 2022년 상반기 물량까지 면화 가격이 협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품 판매 가격은 뭐 내년 상반기쯤에 뭐 올해 대비 1% 수준에서 오를 전망이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한편에서는 면 대신에 그러면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가 대체제로 나올 건가 이런 예, 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원료 가격인 그 유가 상승 때문에 뭔가 가격 동향을 계속 좀 이것도 주목해야 비싸질 되는 수 상황이라서 있고. 예, 최상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바이스는 뭐 청바지 천값 때문에 비싼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천값만 받으면 이렇게 비싼 청바지는 아닐 텐데. 근데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미국 네. 현지에서는 별로 비싼 청바지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 기준을 제가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아 예, 그래요. 우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훨씬 예, 그래서. 낮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리튬이라는 원자재도 오르네요. 네. 이거는 리튬은 뭐에 쓰는 겁니까? 리튬은 뭐 우리 배터리에 주로 쓰이고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예. 예, 전자기기에 주로 배터리로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뭐 리튬 채굴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배터리 수요 같은 거는 예.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래서. 있으니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환경 오염 줄여야 되니까 그 에너지원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추세여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사가겠네요. 맞습니다. 전기차 만들려고. 네, 자동차 예. 제조업체, 배터리 제조업체 물량 확보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탄산 리튬 가격 차트를 어제 직접 봤는데 예. 어제 기준으로 조금 내린 가격이 16만 5천 위안대를 네.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올 들어서만 2배가 오른 가격입니다. 아 리튬도. 네. 이게 아마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보급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전 세계 연구하는 분들이 내놓는 거 보면 뭐 5년 후, 10년 후에 전체 자동차의 뭐 한 3분의 1이 전기차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기차가 되면 다 전기차고 네. 아니면 아니지 어정쩡하게 섞여 있기가 어려울 것이 휘발유차나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 주유소부터 문 닫을 거 아니겠어요. 네. 주유소들이 거기다 여기다 나 식당 하고 말지 이제는 기름 안 팔겠다 그러기 시작하면 어 소장님도 기름 한번 넣어가면 30분씩 달려야 되면 그거 어디 쓰겠어요? 얼른 전기차로 바꾸고 말지. 그러다 보면 빨리 줄어들 텐데 리튬은 그럼 계속 써야 되겠군요 이게. 그렇죠. 중국이 이 리튬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재기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이 중국 리튬 생산 업체들이 그 말씀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물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데 예.
이게 중국에서도 많이 나고 있어요. 전 세계 매장량의 88%가 칠레, 중국, 아르헨티나 순으로 매장이 돼 있거든요. 리튬이. 네, 예. 중국이 한 22%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뭐 남미 쪽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아니면 예. 호주, 콩고 등에 있는 광산 지분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이외의 해외에서도 직접 리튬을 채굴해 내 것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중국인들이 리튬 사려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건데 예. 전기차 업체가 광산 지분을 사들이는 것도 물론이고 아예 전기차 회사가 리튬 생산업체를 인수한다든지 뭐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끼리 합병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니까 네. 리튬도 제일 많이 필요할 거고. 여기 휴대폰 들어가는 배터리도 리튬으로 만드는 거죠? 주로 거기에 이제 쓰이고 네. 뭐 2030년에 추출되는 리튬의 80%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리튬이라는 금속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음. 그리고 물에도 둥둥 떠요. 물에 이렇게 던지면 둥둥 네. 뜨고 공기와 이렇게 잘못 닿으면 불이 붙기도 하고 뭐 물에 넣으면 이 낮은 온도에도 막 보글보글 막 끓는 격렬한 그 화학 반응도 일으킵니다. 원자기호 세 번째 수소, 헬륨, 리튬. 네, 맞습니다. 수해, 리베, 굉장히 가볍다고 하더군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종종 뉴스에서 뭐 배터리가 터져서 불이 났다. 예. 뭐 이런 게 주로 이제 잘못 만들어졌거나 리튬 써서 생긴 네, 일이다. 고온 고압에 노출된 리튬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뭐 유리나 도자기를 만들 때도 사용이 돼요, 리튬이. 뭐 그리고- 섞는 재료로 쓰나 봐요. 네, 그리고 예. 조울증 치료에도 약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 리튬 이온 성분이 자살 충동을 억제하거나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심리 안정 효과가 있대요. 그- 리튬이. 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제가 우울할 때 휴대폰 보면 마음이 가라앉나 봐요. 그 배터리에 리튬 그거 들어 무슨 있어서. 관계죠? 배터리에 리튬 들어 섭취를 있으니까. 하셔야 되는데 네. 천연 광천수 있죠. 음. 우리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물에도 리튬이 들어 있어서 옛날에 그 치유력이 있는 물이다. 그래서 리튬수가 나는 곳에 유명 인사들이 뭐 일부러 찾아가서 마셨다 이런 일화도 있는데 예. 우리가 들어본 음료수 중에 세븐업이라는 음료수 아시죠? 미제사이다. 네. 예. 근데 이게 옛날 이름은요. 빕 레이블 리시에이티드 레몬 라임 소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시에이티드가 리튬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걸 마시면서 건강을 챙긴 거예요. 사람들이 리튬이 몸에 좋다는 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뭔가 강장제나 뭐 치료제로 여긴 거죠. 리튬 함유 레몬 라임 소다였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이런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예. 나라에서 이제 1948년부터 리튬 음료를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리튬을 중국이 많이 사재기 하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네. 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미국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네. 산불로 불이 탄 그 산에 사람들이 집 짓고 살고 그쪽에 있는 집도 사들이고 하면서 이쪽 집으로 집값도 많이 오른다. 왜 산불 난 지역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주를 할까? 네. 그런 게 이슈인가 봐요. 맞아요. 이게 오히려 무서워서 다시 안 갈 것 같은데 이주율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재 진압 직후에는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도 살 생각을 안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팬데믹이 오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느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산불이 있었던 지역에서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해보다 집을 많이 팔았다고 해요. 이 동네에서 화재 났던 그 산에서 네. 그 블룸버그 시티랩 통계에 따르면 최근 산불 발생 전력이 있는 지역에 입주한 가구가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팬데믹 기간이죠.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아이다호,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 3개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전체 가구의 12%가 또 아이다호에서는 전체 가구의 38%가 유타주는 19% 정도가 2010년 이후에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나면 당연히 또 그 동네에서 불 날 텐데. 그 동네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나서 이제 번질만 하니까 이제 그 동네로 번진 거 아니겠어요? 바람길도 글로 나 있다든가 등등.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유는 뭐랍니까?
동기가 굉장히 다양한데 예.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 전체 집값이 상승하는 와중에 이 해당 지역은 화재 이후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싸서. 예, 다른 지역 대비 좀 저렴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예. 그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수가 산불이 난 지역 주변에 부자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이게 뒤로 숲이 좀 우거진 그리고 뒷마당이 쫙 있는 주택들이 보통 그런 곳이거든요. 백야드. 네. 거기 그런 곳이 산불이 더 잘 난다고요? 아니면- 산불이 나면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집값 부자 동네 같은 그 경우에는 뒤에 뒷산이 뒤에 좀 이렇게 있고 산이 쫙 이렇게 펼쳐진 이런 미국인들도 배산임수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게 네. 음.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화재로 좀 그런 부자 동네도 화재가 나면 네. 다 타버리니까 이 기회에 좀 평준화가 된 곳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 동네 추측이. 불나기 전에는 부자 동네였어. 얼른 헐값에 나왔을 때 얼른 사자. 그렇죠.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 또 예. 한 가지는 그 이주하는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원래 살던 피해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뭐 아니란 마음이지만 안전 불감증. 한 번 탔는데 또 타겠어?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화재 피해 지역들이 이제 새로 집을 짓고 복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좀 화재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는 아닌데 캘리포니아가 이걸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예. 산불에 대한 그 대응한 건축 법규를 좀 강화했고 새 집을 지을 때 발화 방지 자재를 쓰는 거 그리고 뭐 집 주변을 화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한다든지 예.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또 보험의 경우에도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난 지역은 보험 가입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위험 지역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입되니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불이 한번 크게 번지면 이게 끌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그 집을 지을 때 옆마을이랑 공간 두도록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그 세운상가 자리가 네네. 예전에는 집을 조선시대부터 계속 그 동네에는 집 짓지 마 해서 이만한 공간을 남겨뒀던 그런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공간을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불이 나면 어차피 못 끈다. 네. 그러니까 공간을 남겨둬야 그 공간만 타고 말지. 뭐 그랬다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거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휴일인데 저희는 뭐 휴일 없는 거 다 아시죠? 예, 주말엔 저희와 또 몸만하실 시간에는 팟캐스트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게 하시면 아주 알찬 주말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